네, 남가주 락다운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제 오픈한 업소들이 무척 바빴다는 소문입니다. 이 같은 남가주다고 하더라도 이곳 LA보다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번 새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더 힘들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오렌지 카운티를 LA와 함께 묶어서 같은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 가장 많은 아마존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비즈니스가 클로즈되기 전에 비즈니스를 급하게 이용한 주민들이 많다면서요? 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새 스테이 앳 홈 명령은 네. 아무런 예고 없이 시행된 게 아닙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3일 이번 명령에 관해 발표한 뒤로 남가주에서는 곧 명령이 시행될 것으로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환자실 여유분이 1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명령을 실시한다 했는데 네. 남가주에선 이미 그때 15% 수치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감염자가 하루에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으로 입원 환자도 그렇고 중환자실 환자도 증가세를 보였고 네네. 며칠 안에 중환자실 여유분이 15%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 명령이 시행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이걸 미리 인지한 많은 주민들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기 전에 필요한 경우 급하게 업소들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소들을 이용한 겁니까?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미용실, 아하. 이발소였습니다. 아하.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최소 3주간은 3주죠. 지속되니까요. 3주간 미용실, 이발소 문을 닫게 되고 그 안에는 머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여성들은 그나마 급하지 않을 수 있고 3주는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남성들은 다르죠. 보통 3주에 한 번 정도씩 이발소를 간다고 들었는데 네. 최소 3주 동안 못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예약해서 미용실, 이발소 찾아간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곳 한인 미용실이나 이발소들에서도 문을 닫기 전에 머리 하려는 손님들로 찾고요. 또 손님들의 문의 전화 받고 대답해 주느라 꽤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또 문을 닫기 전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붐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LA 주변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LA는 이미 식당들에서 식사 서비스가 금지됐고 아하. 투고와 배달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새 명령으로 달라질 건 없죠.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샌디에고 쪽 이런 지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영업이 가능했었으니까요. 근데 네, 갑자기 네. 문을 닫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LA시에서 갑자기 이 식사 영업이 또다시 금지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고요. 특히 오렌지 카운티 쪽에 거주하는 한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최근 식당가에 손님들이 꽤 많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야외 식당에서 밥 먹는 손님들로 꽉 찰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마 LA 쪽에서 온 손님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외 식사가 금지되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에서는 어제 문을 닫기 전 외식을 즐기는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만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네, 이번에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5개 지역으로 그렇죠. 나눠서 명령을 시행하니까요. 네, 네. 이 5개 지역은 각각 운명을 같이 하는 셈이죠. 남가주는 LA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임페리얼, 벤추라, 산타바바라 이렇게 11개 카운티가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그 지역의 중환자실 비율이 어떻든 남가주 평균이 15% 밑으로 내려가면 명령이 다 함께 시행됩니다. 네.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를 보면요. 중환자실 여유분은 15%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지금 명령을 함께 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환자실의 여유분은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18%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남가주 전체는 금요일 날 이미 13.1%, 토요일 12.5%, 그리고 어제
일요일 10.3%였는데요. 그렇게 오렌지 카운티는 남가주 평균에 비해서 7% 이상 높은 수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한 15%보다도 3%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사 바틀렛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우리는 중환자실 병상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괜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변하고 있긴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 신규 감염자가 2,025명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15명 나왔고요. 네. 특히 지난주 15%로 떨어진 적도 있긴 해서 이 리사 바틀렛 슈퍼바이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다 셧다운 시키고 뭐 영업 축소시키는 건 식당들이나 아니면 테마파크 같은 그런 비즈니스들의 불공평하게 처벌을 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사 바틀렛 슈퍼바이저는 각 카운티에서 병원들이 차게 되면 그 주변 카운티들이 만약 병상이 남아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접근을 지원하지만 지금 주지사가 정한 그런 카테고리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와 별도의 지역으로 좀 봐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시행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특히 L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봤을 때 가장 핫스팟이죠. 그런데 LA와 그렇게 함께 엮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이 실제 코로나19 수치에 비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앞서 그 식당도 그렇고 사실 LA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오고 가는 게 쉽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주지사가 이미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남가주 모두 한 곳으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만큼 이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 LA와는 별도로 명령이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 오늘 아침에 뭐 UC 얼바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중환자실이 꽉 찼고 네. 환자들이 그 분만실에까지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넘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도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다음은 온라인 쇼핑 사기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다름 아닌 아마존 이용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마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로보콜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전화를 못 받으면 그게 보이스메일로 넘어가는데요. 당신의 아마존 어카운트에 $800 정도 찰지가 펜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네. $800 지불해야 할 게 남아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구입한 게 아니라면 1번을 누르라고 합니다. 네. 그 1번 누르고 나면 뭐 은행 계좌 정보나 크레딧 카드 정보 같은 거 그런 개인 정보 빼내는 사기 피해를 당하게끔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연말 시즌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아마존 통해서 쇼핑하다 보면 이런 전화에 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자기 물건만 사는 게 아니죠. 보통 네. 선물들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물을 내가 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받는 사람한테 직접 배송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통해서 선물을 바로 받게 되는 경우 이런 전화 받으면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끊는 게 제일 상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콜이 나와서 네. 뭐 1번이든 뭐든 번호 누르라고 한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그렇죠.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혼돈스럽고 찝찝하다면 전화 끊은 뒤에 귀찮더라도 이제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데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연말에 온라인 쇼핑 사기는 정말 항상 꽤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만 보더라도요. 네. 이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그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커머스 쇼핑 사기가 14% 증가했다고 트랜스 유니언 측이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 PC 통해서 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사기단은 이를 알고 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다는 지적입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쇼핑을 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기도 하고 워낙 온라인 쇼핑을 그냥 광범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작정적으로 이제 연락해서
그냥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전해드린 그 사기 배달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 배달 지연되고 있으니까 문자나 이메일 보내서 네, 그쪽으로 네. 다시 링크 타고 들어오게 해서 개인 정보 빼내는 수법인데요. 네. 이 사기도 계속해서 지금 당국이 주의하라고 당부할 만큼 기승 부리고 있으니까요. 네. 온라인 쇼핑하면서 요즘 관련 이메일, 뭐 문자, 또 전화 오는 것 사기인지 아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